자, 대학의 서열이라는 것은 언론이 만들고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사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열화가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겠죠. 학교별로 특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론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스카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성서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일보가 영국 QS 대학 평가인가요? 거기에서도 국내 대학의 성균관대학교를 굉장히 높게 올려놨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성균관대학교가 여기저기서 1등이라고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물어봤습니다. 그 의문에 현답을 하시더군요. 성균관대학교 당연하죠. 학생이 일단은 이율곡이었고요. 학부모가 신사임당이었어요. 교수가 이황, 이사장이 세종대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론 그분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학교 서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살아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대학의 서열들이 슬프게도 존재합니다. 첫째가 스카이, 그 다음에 성서한, 중경외시 2, 건동홍, 동건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학교의 서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학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문과, 이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통계도 아시니까 서울대학교, 제가 아까 3,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대학에 뽑는 인원이 35만 명입니다. 한 해에 시험을 보는 학생이 60만 명입니다. 제주도 인구 55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0.4, 0.5%가 서울대학교를 물리적으로 갑니다. 정시, 수시를 합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까지 3%가 갑니다. 성서한까지 5%가 갑니다. 그러면 한양대까지 한 반이 30명이라고 보면 1.5명이 가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 중에 정시 30%, 그리고 30% 중에 70%가 재수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 균형 선발에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올렸습니다. 2등급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수능 공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5등급 이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4등급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그 등급으로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시에서 1등급, 2등급 초반대까지는 맞아줘야 됩니다. 그게 정시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학과 선택을 아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수시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시죠? 수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술 전형이 있었죠. 우선 선발 주요 4과목 중에 1, 1, 1, 2 정도를 맞았어야 됐습니다.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특목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등급이 다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중간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명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 국영수 탑에서 2등급 3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연세대학교 2등급 4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물론 고려대학교처럼 2등급 2개만 보거나 한양대처럼 완전히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형의 요소 중에 무엇에 강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들이 크게 행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연한 기대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애는 지금은 공부 못하지만
앞으로는 잘하게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는 없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와 내신 성적표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에 속하는 아이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분모입니다. 정시를 제외해놓고 나서 수시에 거의 모든 것에서 쓰이는 겁니다. 논술에서도 안 쓰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예고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지난 4월에 심지어 입학사정관 전형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언론은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입학사정관이 폐지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나라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다. 그런데도 8월 달에 발표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도한 사람 아무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매체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에서 논술 45%, 교과 55%를 봅니다. 교과,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고려대학교가 교과에 대한 비중도 냈더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5점 차이씩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45%만 보지만 논술 전형이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 안에 들어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론에서는 전체 비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찾아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보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는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대학에서는 무슨 변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뭐 얘기하시겠죠. 내신이 있지 않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은 내신을 믿지 않습니다. 학교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수 차이를 그거밖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전형 요소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서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과를 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가 한양대학교가 논술 시험에서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 전형을 논술 시험으로 그 논술 50% 그리고 비교과 서류 50% 한양대학교는 아예 논술 전형에서 논술 50% 비교과 50%를 봅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서류 전형이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서류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고교 3년 동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하게 열정적으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분야는 뭐가 있죠? 바로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개발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예체능활동, 각종 학교의 행사 참석, 이런 것들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부입니다.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UCC를 만들거나 이러한 활동들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배려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만 하십시오. 꾸준히.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무엇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이 자라났는지 그 이야기, 인성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입시 제도가 원하는 속성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자사고
특목고, 국제 중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잡음도 굉장히 많았죠. 이른바 영훈중에서부터 비롯된, 파생된, 언젠가 터져야 될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교각사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 속에서 개성, 노력한 부분에 대한 비교과,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예, 물론 너무 지나치거나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뛰어난 활동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한 것들이 묻힐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사고는, 서울에 있는 자사고는 추첨으로 뽑습니다.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1.5배에서 2배수를 1단계에서 뽑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를 중2는 절대평가제로 뽑고 중3은 석차 9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제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중3 때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서류 만들기 위한 비교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버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협업에 대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늘려나가고 실질적으로 원서라든가 단어 이런 것들을 외워나가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것으로 이슈를 늘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정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폭넓게 키울 수 있는 바로 그 시기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을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